사랑합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최양마의 로빈입니다. 제가 영상 촬영을 하게 되면은 보통 한 40분 정도짜리 분량의 원본 영상이 촬영이 되는데요, 실제로는 편집을 하는 데는 10시간 이상이 걸리거든요. 예를 가지고 되도록이면은 영상 편집량을 조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중간중간에 발음이 좀 새다든가 뭐 잘못된다든가 이래도 웬만하면 그냥 원본 영상을 위주로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한번 촬영해 보겠습니다. 이런 식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계속 잘라내고 붙이고 다시 말하고 뭐 이런 식으로 편집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뭐 그런 겁니다. 일부러 내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자, 어쨌든 오늘은 뭘 보려고 하냐면요. 지금 치앙마이에 비가 3주째 정도 내리고 있는데 야외 촬영하기도 좀 불편하고 그래가지고 치앙마이 각종 좀 정보, 도움될 만한 정보에 대해서 주의할 점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치앙마이 관련된 단톡방이나 카페 같은 것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한 번씩 질문이 올라오는 걸 보면은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뭐 깝깝한 질문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치앙마이 오는데 뭐 요새 비 많이 온다던데 우산은 어떤 걸 챙겨 가야 될까요? 뭐 이런 거 질문하고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진짜로 답답하신 분이거나 아니면은 진짜 몰라서 물어보시는 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몇 가지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럼 한번 보시죠. 일단 치앙마이 편도 입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편도로 입국하면은 입국이 되느냐 아니면 입국 거부가 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치앙마이에 편도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항에서 잡힐 수도 있고 안 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도 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입니다. 완전 복불복이에요. 근데 어떤 분들 보면은 뭐 단톡방에서 누가 편도 입국이 되느냐 그러면 편도 입국 가능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만약에 잡히게 되면은 한국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공항에서 바로 다음 비행기 타고 그렇게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하게 뭐 왕복 티켓을 끊어 가지고 오는 게 제일 좋고요. 뭐 내가 일정이 확실하지 않아서 뭐 한 달 살기 하러 왔는데 실제로는 뭐 며칠 있다가 갈 수도 있고 개인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뭐 한 달, 두 달도 있다가 갈 수도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그 편도 티켓을 끊어오기도 애매하고 왕복을 끊고 들어오려니까 이게 일정이 확실하지가 않고 뭐 그런 상황도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면요. 제가 정확하게 이 부분을 사실 이 편법적인 부분이라서 유튜브에다가 공개적으로 제가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말을 지금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어보면은 어떻게 하면 되겠다, 눈치 조금만 빠르시면은 눈치채실 겁니다. 비행기는 취소도 할 수 있고 환불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뭐 왕복 티켓을 끊었다가 뭐 이걸 갖다가 그럼 한 개는 돌아가는 거는 일단 공항 통과하고 나서 취소해버리면 되지 뭐 이런 거를 직접적으로 내가 말씀드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잘 이래 생각을 해보시면은 방법이 있습니다. 왕복 티켓으로 공항을 통과하신 후에 뭐 어떻게 하는 이런 방법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갖고 오시면은 뭐 편도로 입국 아니 왕복으로 입국 아니 이런 거는 질문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치앙마이 뭐 전자담배에 대해서 말들이 많으신데 치앙마이 법규를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피거나 소지만 했을 시에도 최대 징역 10년 이하의 실형이나 최대 50만 밭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담배 피는 게 문제가 아니고 피는 거는 뭐 당연히 걸리는 거고 전자담배를 소지만 했을 경우에도 벌금이 이 정도 됩니다. 징역을 심하면 징역도 살 수 있고요. 한 예를 들어서 올해 1월 달에 프랑스 가족여행을 오신 분 중에 여자분 한 분이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경찰한테 딱 적발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구속이 됐어요. 구속이 됐고 벌금을 못 내겠다 해가지고 보석금으로 10만 바트를 내고 일단은 풀려났어요. 풀려났는데 한 달 후에 재판이 열려가지고 벌금이 한국 돈으로 3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3만 원. 벌금 얼마 안 되죠. 문제는 이 재판을 하면서 변호사도 사고 뭐 재판 비용이 들어갔을 게 아닙니까? 그게 한 1200만 원 돈 들어갔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전자담배는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여기 아이코스라는 그 담배 있죠. 요즘 뭐 담배 뭐 이상한 기계에 넣어가지고 피는 거, 그것도 안 됩니다. 그것도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되니까 절대로 가져오시면 안 됩니다. 뭐
내 친구는 그냥 다 전담배 그 가지고 무사히 통과했는데, 무사히 통과, 그 검사가 안 당했으니까, 검사를 안 했으니까 통과됐는 거고, 전체 다 진검사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 내 친구는 뭐, 밤에 가서 피던데, 그것도 경찰한테 안 걸렸으니까 그냥 피는 거지요. 만약에 걸렸는데, 이거 벌금을 좀 1,000만 원 내라 그러는데, 벌금을 어떻게 내지? 예를 들어서 벌금을 10만 바트를 때릴 수도 있고, 50만 바트를 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딱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최대 50만 바트로 이렇게 규정만 되어 있을 뿐이고, 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자 카드나 마스터 카드로도 결제됩니다. 예, 결제되니까. 어쨌든, 돈 안 내고는 방법 없으니까, 절대 전자담배 가지고 오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공항에 들어오실 때, 그 면세 한도, 그러니까 술하고 담배를 얼만큼 가져올 수 있느냐에 대해서 또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은 담배 2보로 3보로 가져왔다고 그 단톡방에다 자랑하고 이러는데, 그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거를 보고, 검사가, 세관원들이 별로 검사를 빡시게 안 하는 모이다. 재수 그냥 통과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오시면은 낭패를 당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냥 다 통과됐고, 술도 다 들고 왔는데, 술을 박스채 들고 왔는데, 이런 얘기는 좀 많은 사람들한테 헷갈림을 줄 수 있는 그런 얘기지 않습니까? 담배는 한 보로까지, 그 다음에 술은 1리터짜리 한 병까지 됩니다. 한 병까지 되는데, 문제가 또 뭐냐? 5명이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 담배를 5보를 가지고 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5명이 가지고 있는 담배를 한 사람이 짐에다가 다 넣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안 됩니다. 그 자리에서 걸리면은 나누면 되지. 안 됩니다. 걸리는 순간에 바로 벌금입니다. 벌금. 그 다음에 오토바이. 우리나라에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가 오시고, 국제운전면허증에 A란, B란 이런 게 있거든요. 거기에 A란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A란에 도장이 찍혀 있어야 됩니다. 이게 2종 소형 면허증입니다. 2종 소형. 자동차 면허증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한국에서 오토바이 운전 면허증이 있어도 국제 운전 면허증에 A란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습니다. 일반 오토바이 면허로는. 2종 소형 면허를 따로 가지고 있는 분에 한해서 그 A란에, 오토바이 면허란에 동그라미가 도장을 딱 찍어준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면허를 가지고 여기서 운전을 하시면은 경찰한테 단속이라도 보여주면 바로 통과가 됩니다. 근데 내가 자동차 운전면허, 우리나라 자동차 운전면허 있으면 오토바이를 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토바이 면허 따로, 자동차 면허가 따로 있습니다. 면허증 2개씩 들고 다녀요. 아니면은 여기 오셔서 태국 운전면허증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면허가 없어도 오토바이를 빌릴 수는 있느냐? 예, 면허 없어도 오토바이 빌릴 수 있습니다. 근데 렌트는 하실 수가 있는데 그거는 본인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렌트는 되지만은 렌트 해가지고 면허 없이 다니다가 걸리면은 벌금을 내야 됩니다. 벌금. 그리고 웬만하면 오토바이 한 번도 안 타봤는데 여기서 오토바이 연습하고 이런 분들 계시는데 그거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러지 마세요. 외국인, 한국인 포함해서 외국인들이 혼자 이거 갈아붙여가지고 봉대 싱싱 감아가고 이래가 쩔뚝쩔뚝거리면서 다니는 분들이 있거든요. 진짜 많이 보여요. 그런 사람들이. 한국에서 오토바이를 잘 타시는 분들도 여기서 운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처음에는. 익숙해질 때까지는. 왜냐면 여기가 차선이 반대로 돼 있어요. 한국하고. 그래서 잠깐 정신줄 놓으면은 그냥 반대 차선으로 그냥 자기가 달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조심하셔야 돼요. 애기들 머리 쓰다듬지 않습니까? 그럼 절대 안 됩니다. 태국에서는 사람의 머리에는 영혼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고 머리를 쓰다듬으면은 그 영혼이 날아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불쾌해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이뻐도 애들 머리 쓰다듬고 이렇게 하시면 큰일 납니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러고 주요 관광지를 다니다 보면은 6시 되면은 애국가 나오거든요. 바로 차렷해가지고 가만히 서 계셔야 됩니다. 애국가 끝날 때까지. 아니, 내가 또 이런 소리 하면은 나는 외국인이라서 그냥 애국가가 나오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걸어 댕길란다. 그러면 왜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황토색 옷 입은 승려분들이 여기 많이 다니시거든요.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옷깃도 스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과장법을 얘기해서 옷깃을 스치면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여자분들이 승려분들한테 옷깃이 스치지 않습니까? 스치면은 이때까지 스님이 쌓아온 공덕이 다 날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로 옷깃을 스치시면 안 됩니다. 개념 없는 관광객들이 또 승려분들 처음 보니까 신기해가지고 사진 찍자 하면서 팔짱 끼고 이러는 순간 그거 난리 납니다. 그리고 제가 그동안 숙소 소개를 몇 군데 해드렸는데 구독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분들 진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